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1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1월 다섯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전남 동부권의 산업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TF팀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TF팀은 산단 유치 전반을 관리하며 정부 대응과 기업 유치 등 현장 전략까지 총괄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단계별 실행 전략과 부서 간 협업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TF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7일 노관규 시장이 김영록 도지사에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한 후 TF팀이 가동된 겁니다. 시는 한 팀 3명으로 구성한 반도체 전담팀을 꾸려 도내 지자체 전남도와의 공조, 관계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부 건의 등 유치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정광현 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춘 단계별 실행 전략과 핵심 과제, 부서 간 협업 로드맵을 논의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담팀과 TF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공모 대응, 인허가 입지 여건 정비, 기업 수요 발굴과 공감대 형성까지 원팀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역량과 가용 자원을 결집해 반드시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며 전남 동부권 산업구조 전환과 광주 전남 통합 시너지를 이끌 전략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시민과 직접 만나 시정 전반을 공유하는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을 차례로 찾아가며 현장에서 바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섭니다.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소통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2026 시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첫 일정은 시전동에서 출발해 2월 27일 화정면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대면 소통 방식으로 꾸려졌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각 동읍면을 직접 찾아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즉석 답변과 후속 조치 방향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는 담당 부서에 즉시 배정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예산이나 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일 낮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튜브 채널 여수 이야기로 모든 일정을 생중계하며 댓글과 문자 의견도 현장에서 함께 다루어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우수 정책은 부서 시범 사업으로 연계해 성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시장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라며 현장에서 모인 의견을 정책으로 신속히 방향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이번 열린 대화가 민원 예방과 정책 신뢰 회복, 지역 문제의 실질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목포시 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은 줄고 어르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화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지난 19일 목포시 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 건강관리, 그리고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맞춤 연동 체계를 함께 구축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으로 찾아가고 방문 간호와 지역 돌봄 자원을 촘촘히 연결해 어르신은 익숙한 집에서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호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재택의료 모델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재가돌봄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대응을 위해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회 권한과 운영체계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TF는 통합 이후 의회가 혼선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의회와 협의를 병행하며 공식 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행정통합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에 따른 의회 권한과 운영체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지 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TF는 통합 이전 단계부터 의회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구성됐으며 김태균 의장이 단장을 맡고 상임위원회 지역 안배를 반영한 13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회의에서는 통합 명칭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전남 광주특별시가 시도민 정서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광역의회 청사와 관련해서는 올 6월 말 준공을 앞둔 현 전라남도 의회 청사를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통합의회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남의 면적이 광주보다 약 24배 큰 만큼 광범위한 지역 여건과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 구성, 의회 사무처 조직 재편 등 통합 이후 의회 운영 전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TF 전체 회의를 수시로 열고 필요시 광주광역시 의회 TF와의 협의도 병행해 공식 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현재를 말하는 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의회 장경순 행정자치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날씨가 요즘 춥다 덥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또 춥다고 했습니다. 세강의 한파가 오늘부터 또 오후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우리 장경순 시의원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뭐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좀 뛰어다니 주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치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현장을 다니면서 촘촘하게 직접 만나 뵙고 예, 또 민원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경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 다락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행정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작성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시의원으로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곧 4년, 이제 4년이죠. 예, 4년 행정을 겪어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25년도 기준 전라남도 인구의 약 47%가 우리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고, 예, 전남 지역의 경제를 약 62%가 동부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46개 중에서 우리 동부권에는 8곳, 약 17%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한 행정 서비스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촉구안을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행정균형 발전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말씀해 주신 배경을 토대로 이번 촉구 건의안이 지향하는 방향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군데 시가 같이 동시에 냈었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차는 있었지만 같이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촉구안을 이제 건의했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관공서 이런 것들은 동부권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달라라는 이런 주장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청사가 우리 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부권에 집중된 이런 행정 기능을 단계적으로 우리 동부권으로도 좀 이전을 해달라라는 이런 안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핵심 부서는 사실 우리 이쪽 동부 이청사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부청사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달라라는 이런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그만큼 열심히 해서 발휘한 것처럼 이런 혜택을 동부권 주민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달라라는 이런 건의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즘 핫하게 지금 떠오르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굉장히 예민한 좀 질문이시고 가장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고 또 지금 도의원도 토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느 한쪽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법으로 구체화해서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촉구 건의안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전라남도가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런 촉구 건의안이 나왔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행정구조로 인해 불균형이나 한계를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을 막 발로 뛰고 그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동부권 도민들이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청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도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도지사님도 저쪽에 그다음에 지역도 서부 쪽에 이게 모든 행정기관이 있다 보니까 인력풀도 굉장히 동부권 사람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인력풀 그다음에 원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동북권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불편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보다는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책임감과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촉구안을 발의하려고 했을 때 순천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북권의 문제다. 예.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우리 합심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해보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안들을 정기적으로 또 도지사님 오실 때도 늘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또 꾸준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라남도 행정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행정균형 발전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순천시 의회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계신 순천시의회 장경순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2월 2일부터 이틀간 순천만 생태예술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과 순천만을 잇는 생태 문화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자연과 전통 지식의 의미를 나누고 생태 치유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호치민시 한국교육원과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육 자료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다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컬 미래교육 기반을 넓히고 국제 교육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도농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출범식에는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나주, 순천,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농 상생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한밤중 전남 장흥 노력도 인근 해상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 없이 화재는 진화됐습니다. 계류 중인 선박 화재는 인근 선박과 항만시설로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경은 장기간 계류 선박에 대한 전기와 연료 개통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전남 장흥 노력도 인근 해상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없이 진화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새벽 4시 장흥은 노력항에서 해상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해당 해역을 감시하던 이해안 감시대대 정남진 소초에서 최초로 발견돼 회진파출소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승선원이 없었고 적재된 연료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2척, 완도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선체 일부가 타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조타실 등 선체 일부가 손상됐으며 해경은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후 해양재난구조선을 이용해 선박을 노력도 인근 해안가로 예인했습니다. 계류 중인 선박 화재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인근 선박과 시설로 불이 옮겨붙거나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경은 장기간 계류할 경우 전기나 연료계통 점검과 전원 차단, 취사도구 및 난방기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항이나 포구 주변에서 연소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항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주와 어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행 중 안경을 맞추는 체험이 새로운 인기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른 제작 속도와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디자인이 더해져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쇼핑을 넘어 시력 검사와 맞춤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여행의 한 장면처럼 기억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K안경은 관광과 소비를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무엇을 가장 기억에 남기시나요? 풍경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뜻밖의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맞춘 안경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 오면 안경부터 맞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인데요. 시력 교정 도구로만 여겨졌던 안경이 이제는 여행 중 꼭 해보고 싶은 하나의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분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력 검사부터 맞춤 제작까지 빠르면 몇 시간, 늦어도 하루면 안경이 완성됩니다. 해외에서는 주문 후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속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여행 중 잠깐 들렀다가 결과물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가격 역시 매력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경 한 부가 스마트폰보다 비싼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다 보니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아이템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 안경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 코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력 검사를 받고 여러 프레임을 직접 써보며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는 과정이 마치 퍼스널 스타일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경원 직원과의 상담과 추천 과정까지 포함해 나에게 맞는 안경을 찾는 경험 자체가 여행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니멀부터 클래식, Y2K까지 다양한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착용감까지 고려한 프레임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맞춤 안경을 SNS에 공개하며 하나의 콘텐츠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 열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5년 하반기 안경원 거래액은 상반기 대비 1608% 증가했는데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비 방식과 산업 구조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이처럼 K 안경의 인기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빠르고 합리적이며 감각적인 안경을 고르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인물화는 얼굴을 담게 그리는 작업을 넘어 한 인간의 시간과 내면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그림 속에는 표정 이면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이런 인물화를 통해 닮음보다 삶을, 결과보다 과정을 담아내며 인간의 본질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시간의 흔적을 화폭에 담아온 박치호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물화는 얼굴을 담게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시간과 내면을 마주하는 장르입니다. 표정 너머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그림에 스며듭니다. 박치호 작가에게 예술은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나에게 진실한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작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가? 작품 속 인물들은 표정이 흐릿하거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이 없기에 오히려 더 많은 의미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깁니다. 인간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50, 60, 70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인간의 몸인데 아주 다층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노골화된 표정보다는 모션을 많이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보는 사람들한테 더 풍부한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작가는 주제에 어울리는 형식과 지금의 시대성을 함께 고민하며 인간 내면의 상처와 고뇌, 기억의 흔적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물감이 흐른 자국과 스케치의 흔적을 숨기지 않는 이유도 결과물 안에 작업의 시간과 과정을 함께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할머니들의 그 비틀어진 몸이나 비만한 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삶의 궤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고뇌는 이어집니다. 작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작품과 관객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 입장에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숭고하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기억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에 대해 잠시 멈춰 사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좀 다소 그림이 약간 어둡긴 한데 그 어둡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에서 삶에 대한 존중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삶은 위대하다. 오늘도 박치호 작가는 인물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뚜렷하지 않은 표정 속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 한 달의 끝에 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루들이 모여 지금의 시간을 만들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끝에서 전라남도의 시간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주요 소식과 현장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